오랜만입니다. 위클리 리포트 주간 부동산 동향 및 핫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1월 2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일단 주간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1월 8일 기준입니다. 하락 멈췄다. 딱 멈췄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전국이 마이너스 0.05에서 0.05, 수도권은 마이너스 0.06에서 0.06, 지방 서울 똑같네요. 0.04, 마이너스 0.04.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하락 추세는 맞는데 주간 변동률이 하락은 맞는데 더 이상 추가 하락은 아니고 지금 하락에서 멈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세도 한번 볼까요? 전세는 상승해서 멈췄습니다. 상승해서. 전국 0.03, 0.03, 수도권은 0.06에서 0.05 살짝 내려왔지만 그래도 상승세고요. 지방은 0% 보합, 서울은 0.07에서 0.08 오히려 살짝 올랐네요. 그래서 전세는 상승인데 살짝 약한 보합 흐름의 상승이고 매매는 하락인데 하락 에서 멈춘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간 흐름 한번 볼까요? 뭐 매주 보고 있는데요. 2022년 12월, 1월, 2023년 1월 바닥을 찍고 쭉 회복을 하다가 2023년 이제 작년이 됐죠. 상반기까지 크게 상승을 했고 크게 상승이라기보다는 1월 대비 반등폭이 컸다는 거지 사실은 여기 이 0 있잖아요. 0을 이렇게 본다면 크게 반등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상승 조금 올라가다가 멈춰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4분기부터 내려와서 마이너스가 됐고 지금 2023, 4년 1월에도 지금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 한번 볼게요. 전국. 자, 여기 전국은요. 왼쪽이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연한 하늘색이 지난주, 진한 하늘색이 이번 주인데 대전이 0.01 살짝 상승으로 왔고 충북, 충남은 0% 보합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다 마이너스예요. 다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자, 대전, 충북, 충남이 그나마 보합 정도의 흐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76개 지역을 한국 부동산에서 조사하거든요. 176개 중에 지난주까지 상승 지역이 23개였어요. 추석 전에 137개에서 23개로 줄어들었다가 이번 주 25개로 살짝 늘어났고요. 하락 지역은 추석 전에는 32개에서 계속 하락 지역이 늘어나서 141개였는데 지난주 이번 주는 144개? 오히려 늘어났네? 그렇죠? 더 늘어났습니다. 상승 지역은 2개 늘어났고 하락 지역도 살짝 늘어나서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 지금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별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은 0.04에서 0.04인데 한국 부동산원 리포트 내용을 보면 불확실한 금융 상황, 금리 인하가 된다, PF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고요. 매물 가격 하향 조정 등 하락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구별로 한번 볼게요. 서초구는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2, 강남은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2, 송파는 마이너스 0.03에서 송파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11까지 떨어졌습니다. 시간 나면 송파에 한번 생생 스케치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 또 마이너스 0.03으로 0% 보합에서 좀 떨어졌고요. 노원구는 마이너스 0.07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살짝 멈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 인천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은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4 뭐 하락 흐름이고요. 거래 관망세 속 매수 문이 감소하고 있고 경기도는 0.07 마이너스 0.07 인천보다는 경기도가 조금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괜찮은데 오산, 광주, 성남, 분당, 중원구, 일산, 서구 등 전반적인 다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광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광역시 대전이 살짝 올랐죠. 지난주 마이너스 0.02에서 0.01%, 세종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9, 부산은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7, 대구는 마이너스 0.07에서 좀 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1, 울산은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1, 광주광역시는 마이너스 0.04에서 0.03,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 주 이슈, 뭐 가장 큰 이슈는 일단 태양건설 워크아웃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의결됐습니다. 채권단 95%,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95%가 합의했습니다. 사실은 안 해줄 수가 없죠. 태양건설 워크아웃 안 받아주면 제2, 제3, 제3 다음 타자들이 계속 대기 중인데 뒷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PF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터져버리면 증권사, 뭐 보험사 이런 다 불통이 다 튀거든요. 금융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구안이 조금 태형건설이 배짱 한번 튕기다가 호되게 혼나고 뭐 SBS 지분도 내놓고 태형 인더스트리 지분도 내놓고 해서 어떻게든 좀 뭐 상황이 좀 달래졌습니다. 4월 10일까지 4월 10일까지 1월 12일에 이제 이렇게 의결됐고요. 합의됐고 1월 자산 부채 실사 및 기업 개선 계획 수립을 4월 10일까지 합니다. 5월 11일 기업 개선 이행 약정 체결하고요. 공동관리 절차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자산 부채 실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또 이게 약정 체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우 그런 일은 안 생겨야겠죠. 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똥이 파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고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정부, 국회, 금융당국, 건설사 온 힘을 다해서 PF 문제는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될 급한 문제입니다. 1월 10일에 부동산 대책 발표됐습니다. 13, 10 대책. 10 하니까 좀 이상하네. 10, 읽고 씹어버리는 그런 거 아니고요. 1월 10일 대책입니다. 크게 보면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 경기 살리겠다. 큰 두 줄기이고요. 자, 공급 확대하겠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신도시든 공공주택 공급하겠다. 건설 산업 활력 회복하겠다. 크게 보면 공급, 건설 산업이고 작게 보면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확대 어떻게 할래? 도심, 서울 수도권 도심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시키겠다.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새로운 주택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안전진단 없이 착수. 현재 재건축 단계는요, 안전진단 받고, 구역 지정하고, 수진이 만들고, 조합 설립하고, 심의 받고, 건축 심의 받고, 사업 시행 계획인가 받고, 관리 처분 계획인가 받고, 이주하고, 멸실하고, 착공 들어가고, 완공되고. 어휴, 숨차. 단계가 굉장히 많죠?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입학 문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자, 안전진단 받지 않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추진위 만들고, 조합 설립하고, 건축심의 받고, 사업시행 계획인가 받는데, 사업시행 계획인가, 사업시행 계획 받기 전에 안전진단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안전진단 안 해주고 되겠습니까?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노후도 재건축은 도로 같은 기반 시설들이 좋은데 아파트만 노후화가 돼서 아파트만 콕 찍어서 부셔버리는 거고요. 재개발은 골목길, 학교, 주차장, 동네 전체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구역을 정해서 밀어버리고 도로도 새로 만들고 아파트도 새로 만들고 학교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재개발 사업인데요. 자, 그러다 보면 혼재되어 있잖아요. 50년 된 단독주택도 있고, 3년 된 신축 빌라도 있고, 10년 된 뭐, 다세대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노후도 3분의 2 이상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60%, 5분의 3으로 좀 완화시켜줬고요. 촉진지구는 50%로 상당히 많이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고요. 일기 신도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도 좀 서두르겠다. 2024년 올해 선도지구, 실기 신도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분당 신도시만 하더라도 9만 7천 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선도지구 먼저 추진하는 블록, 시범단지 같은 걸 선정하겠다는 거고요. 2025년까지 뭐 계획 수립을 하고 이주단지, 이주 수요들이 나오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이주단지도 만들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소규모 정비 및 도심 복합 사업 좀 활성화시키겠다.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 지정 허용하고 노후도 60%까지 촉진지구는 50%까지 이렇게 해서 도심의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어주면 빨리 진행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진단 하지 않고 먼저 추진을 하더라도 입학은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더라도 졸업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졸업을 빨리 하려면 사업성이 나와야 되고 조합원들이
일치 단결이 돼야 되는데 조합원들끼리 분쟁, 시공사와의 분쟁, 지자체와의 분쟁,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면 졸업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학은 쉽게, 졸업은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학은 쉽게 해주겠다는 의미니까 실제로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입학 빨리 시켜줘도 졸업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다양한 유형이 뭐냐면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야기합니다. 아파트 아닙니다. 300세대 이하여야 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 폐지. 300세대 아니어도 되고요. 30제곱미터 이하는 방 나눌 수가 없고요. 3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사이는 방 3개까지 나눌 수 있는데 제한 폐지하겠다. 마음대로 나눠버려라. 주차장 기준 또 완화해주고 처음으로 분양해서 신축한 원시 취득세는 50% 감면해주겠다. 그래서 주거 사다리인 빌라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요즘 전세도 좋지 않고 깡통 전세 우려도 있고 전체적으로 뭐 건축비도 올랐고 안 좋은데 이런 규제 풀어준다고 해서 중간 사다리인 빌라 시장이 공급이 늘어날지는 살짝 의문도 있습니다. 신축 소형 세제 주택수 제외. 그러니까 아파트는 안 되고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6억 원,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이하 소형 주택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기 임대 등록 다시 부활을 하고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도 살짝 포함되었습니다. 주택수 빼준다는데 좀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빌라를 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건설산업 활력 회복. 사실은 미분양을 풀어줘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그냥 미분양이 아니라 악성 미분양이 준공문 미분양을 뭐 취득하게 되면 건설업자,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해서 원시 취득세 50% 감면한다는데 약하고요. 2년간 신축, 미분양, 85제곱미터에 6억 원 이하는 최초 구입 시 세제 주택수, 취득세, 양도세, 중과세 제외시켜 준다는데 이게 사실은 준공이 아니라 모든 미분양이 돼야 되고요. 모든 미분양. 그리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빌라 모두 다 포함한 85제곱미터 이하의 6억 원 이하 정도라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전제 조건은 뭡니까? 분양가는 건설사들도 자구 노력을 해야죠. 분양가 할인해주고 이렇게 주택수 빼주고 양도세 5년간 면제해주고 취득세도 깎아주고 대출이자 금융권도 또 자구 노력해야죠. 자기들이 쉽게 돈 많이 빌려줘가지고 PF 대출 막 수축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또 이자는 그대로 받고 건설사들만 막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금융권도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대출이자 좀 내려줘가지고 한다면 실수요자들은 지방의 실수요자들은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실수요자들은 분양가도 할인받고 주택수도 빠지고 취득세 양도세 감면도 받고 대출이자도 좀 할인 혜택을 받으면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분양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PF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이런 대책 좀 빨리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